자, 오늘 제가 일단 메인으로 볼 종목은 D&D 파마텍이에요.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도 불리지만 굳이 리스크를 많이 주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은, 자, 오늘은 바이오 섹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바이오 섹터를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자, 코스닥 지수에서 어떤 섹터가 이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냐. 자, 코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 대체적으로 보면 알테오젠, 뭐 2차전지도 있고요. 펩트론 바이오죠, 2차전지. 그리고 여기는 미용, 바이오, 로봇, 바이오. 대체적으로 바이오 종목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바이오 섹터의 분위기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가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 부분에서 바이오 섹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제 어떤 포인트로 접근해야 되는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먼저 코스닥의 이제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죠. 알테오젠. 알테오젠이 주가가 밀리니까 코스닥 지수도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외에 펩트론, 이제 비만 치료 관련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이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리가켄 바이오, 이 종목도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덜 밀렸지만 오늘은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우리가 바이오 종목을 볼 때 어떤 것들을 보면 되냐? 글로벌 빅파마라고 하는 이 큰 기업들이 있습니다. 화이자, 노보노디스크, 뭐 일라이릴리, 이런 우리 한국 바이오가 아니라 이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글로벌 빅파마 큰 기업들은 최근에 어떤 분야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냐를 보면 좋은데, 비만 치료가 요즘 뜨겁죠. 비만 치료 관련해서 기사들이 뭐 굉장히 많아요. 자, 뭐 비만 치료의 전쟁, 뭐 지금 많은 기업들, 뭐 위고비는 대부분 아실 겁니다. 뭐 위고비 비만 치료 할 때 많이 맞는 것들이고, 뭐 마흔자도 있을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당뇨 치료제였는데 이게 비만에도 효과가 있다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당뇨 치료제가 이제 비만 치료제로 조금 더 개량을 해서 나왔더니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수요를 불러일으켰죠. 이 비만에 효과도 좋고. 근데 이제 이 비만 치료제를 보통은 이제 주사로 맞습니다. 조금 번거롭죠.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주사를 맞고 있는데, 지금 비만 치료제의 트렌드는 그래서 어떻게 바뀌고 있냐, 부작용, 뭐 근육이 줄어든다거나 이런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또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방향은 주사를 좀 덜 맞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주사를 뭐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맞아도 약효가 오래 갈 수 있게끔 만드는 방향으로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사보다는 더 좋은 게 뭐예요? 먹는 거죠. 먹는 비만 치료제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만 치료제를 조금 더 좋은 비만 치료제, 조금 더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방향, 아니면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와 관련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일종의 이제 관심을 갖고 같이 협업을 하는 거죠. 기술 이전으로 이제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뭐 투자를 한다거나 인수한다거나,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 있는 이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이 비만 치료제와 좀 시너지가 나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많이 주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 바이오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는 기업들 특징이 뭐냐? 대부분 비만 치료제랑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뭐 대략적으로 볼까요? 이전에는 뭐 펩트론이 대표적이었죠. 펩트론은 이제 일라이릴리와 되게 관련이 많았던 기업이고, 주사를 이제 덜 맞는 방향으로 한 달에 한 번만 맞게 만드는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이었고,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펩트론뿐만 아니라 인벤티지랩, 이런 기업도 바이오 종목인데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다른 방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들, 올릭스도 이제 비만 치료제 트렌드에 합성하면서 강추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D&D 파마텍, 이 기업도 이제 뭐 경구 비만 치료제 관련이 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만 치료제, 이런 종목들을 좀 잘 봐야 된다. 이 바이오 섹터에서도 어떤 트렌드가 있다. 트렌드를 파악을 하면 그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를 보면 그 섹터의 트렌드를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중에 몇 가지를 뽑아서 한번 이런 종목들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일단 메인으로 볼 종목은 D&D 파마텍이에요. 이 종목이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그럼 이 종목을 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냐? 비만 치료제 관련주고요. 그리고 동시에 매시 치료제라고 이제 간질환 치료제 관련주이기도 해요.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이 종목은 그럼 왜 올랐냐? 첫 번째, 비만 치료제 기대감이죠.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이 비만 치료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요거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자, 지금까지 이제 비만 치료제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주사제인데, 이 기업은 메세라라는 기업에 이제 기술 이전을 해서 응급 비만 치료제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좋은 결과, 기대감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끝이냐? 최근에 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 메시 선전 박차,
국내 기업 신약 관심. 이 D&D 파마텍이 이 메쉬 관련주이기도 하다. 여기 지금 기사 보시면 뭐 메쉬 신약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위고비 아시죠?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가 이 메쉬 치료제 쪽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간 치료제로도 이제 효과가 있다. 그러면 비슷한 계열의 물질, 그 비만 치료제 계열들이 기대감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간 쪽으로도 메쉬 치료제 쪽으로도 뭔가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D&D 파마텍도 메쉬 치료제 기대감이 더 커진 거죠. D&D 파마텍이 이제 관련해서 임상을 시작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해봤는데 결과가 나쁘지 않네? 먼저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위고비가 해봤는데 잘 됐잖아요. 이거 잘하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관련돼서 이제 연구를 진행 중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에 대한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게 나오려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립니다. 내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미래에 기대할 것들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제 어떤 트레이딩적 수급이라던가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종목을 투자를 하실 때는요, 뭔가 시장에 이 빅파마들이 관심 있는 키워드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게 뭐였냐? 최근에 비만 치료제, 더 나아가서 메쉬 치료제 쪽으로 이제 관심이 많다라는 트렌드를 하나 확인을 했고요. 그거와 관련된 어떤 연구, 임상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솔직히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이제 어떤 투자의 관점,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미래에 뭔가가 나올 거죠. 미래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게 잘 될 수도 있고요. 예상보다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나오기 전에 우리는 추세 구간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가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게 성공일지 실패일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도 불리지만 굳이 리스크를 많이 쥐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은 그런 트렌드를 확인을 하되 어떤 결과물을 완전히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기대감, 뭔가 발표, 일정 같은 게 있을 때 그 전에 지금 형성된 추세 구간에서만 접근을 하고 미래에 그런 어떤 발표 임박 시기, 중요한 데이터를 우리가 발표하겠습니다. 조만간 대형 호재가 나옵니다. 라고 하면 보통 주가는 미리 선반영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선반영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결과는 내년 정도에 나오겠죠? 그러면 내년까지는 추세적 관점, 기술적 관점, 차트적 관점, 어떤 트레이딩적 관점으로 매매를 하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이거 진짜 될 것 같아, 난 정말 그냥 이걸 믿음으로 가겠다라고 접근할 수도 있죠. 하지만 바이오 종목을 거래하실 때는 반대의 케이스도 있다. 정말 좋은 기업이고 좋은 내용들이 많지만 내가 그 어떤 결과를 까보는 거에 대한 리스크는 웬만하면 테이킹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확인하고 나서 더 잘 되면 그 이후에 다시 기회를 노려보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바이오 기업을 접근을 할 때 그냥 바이오로 뭉뚱그리는 게 아니라 바이오도 뭐 치매, 뭐 에이즈, 탈모, 뭐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최근에 바이오에서 핵심 트렌드는 비만 쪽이다. 그런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연구를 우리가 끝까지 열어봐야 된다? 웬만하면 열어보지 말고 그 임상이 나오는 일정 전에 추세가 나오는 구간만 우리가 최대한 뭐 트레이딩을 하든 투자를 접근을 하든 하시고 그 결과는 까기 전에 웬만하면 비중을 줄이거나 한 발짝 물러나서 벗어나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바이오 섹터는 어떤 임상 결과 일정들을 잘 체크를 하면 좋다. 그래서 오늘 그런 컨셉으로 D&D 파마텍을 예시로 봤는데 내년 정도에 이제 어떤 메쉬 치료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 기대감들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고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는 코스닥의 주가가 밀리고 있죠. 밀리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고 있지만 큰 흐름, 어떤 나무가 아닌 숲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숲이 어느 방향인가? 일단 이 기업은 우상향 컨셉일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결과를 우리가 까본다 안 까본다? 웬만하면 기대감만 취하고 결과를 취하는 거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